tak pagi di sebelah. Dia masih ada. 혹시나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절대 막 흩어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실이 있는 데는 별로 딱 전시계가 깨지게 되면요. 당분간 시계도 정확히도 않고 있어서 제대로 다 할 수도 있거든요. Only rice 175 rupees. 자, 오셔서 두 줄로 서주시는데요. 가방 있죠, 이제. 가방 검색해 보고 갈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 Es que ni el hotel, es en el hotel. 회사의 계단.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이쪽으로. 그래서 대사의 계단이라고도 불리우는 계단이 되겠습니다. 이 대사의 계단 그리고 요르단의 계단이라고 불리우는 이 계단은 1837년 한 차례 화재에 휩싸이게 됩니다. 러시아의 이 궁전이었던 황제가 살았던 로마노프 왕조의 황제들이 살았던 이 겨울 궁전이라고 불리는 거울로 만들어지는 그 이유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인데 효과가 바로 넓어 보이는 효과가 되겠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요. 양쪽 저 거울 뒷부분이 벽으로 막혀 있는 경우는 그렇게 유리로 표현을 했고 뒤에가 유리 벽으로 막혀 있지 않는 쪽은 유리로 표현을 해서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꾸며놓은 특징을 가진 계단이 되겠습니다. 계단이 높이가 높지 않고 낮으면서 넓게 펼쳐져 있는 이유는요. 이 궁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가 바로 여왕 시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여왕이 사용했던 계단이다 보니까 여인의 그 드레스를 입고 지나갈 때 그 드레스의 태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그 태가 위에서부터 쭉 펼쳐질 수 있도록 그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 높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단의 높이가 높지 않고 낮고 넓게 만들어진 그런 장식이 되겠습니다. 이곳 천정을 올려다 보시면요. 천정화가 한 점 그려져 있습니다. 이 천정화의 제목은요. 올림푸스 신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까를 브릴로프라고 불리는 러시아 최고의 화가가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올림푸스 신전에서 어우러져 놀고 있는 그 신들의 모습이 꾸며졌는데 유독 어울리지 않게 우리 머리맡 위를 올려다 보시면요.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 나오는 천사라는 인물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과 두 가지의 문화가 한 장소에서 엿볼 수 있도록 꾸며진 18세기 이후의 러시아의 문화에 대해서 한 곳에서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방은 용도가 처음에 이 방을 방문한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분들을 방문하면 계단으로 올라가서 첫 번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원을 하면서 참 못생겼다. 무엇이냐 바로 경제 최고의 러시아 장군들의 생활을 전시해드립니다. 들어오자마자 그들의 장군들의 시간의 작품이라는 것을 세계 들어오게 된 거고 처음에는 이 6명의 장군들의 초상화가 전시가 되어 있었던 그런 방이 되겠는데요. 바로 위에 있는 장군은 빠청신이라고 불려져. 그곳에서 여기 앞에 부분에는 2개, 저기 옆쪽에는 장군인데 제정 러시아 시절 에카테리나 2세의 정부였었다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인물 같은 경우는요, 이따가 다시 한번 저 사람 초상화, 다른 초상화를 보시게 되는데요. 어제 우리 초상화 식화장품에 가셨을 때 손을 앞으로 뻗고 있었던 그 청동상의 주인이었던 그들의 필요고 미아일 콘서트. 총 4개가 있죠, 방면에. 뒤를 돌려서 보시면요, 저쪽에 하나, 2개, 양쪽 끝에 있는 것은요, 저쪽 옆에 부분하고 저 끝에 부분하고는요, 뭔가 어울려지지 않는 그런 그림들인데요. 왜 그러느냐, 자세히 보세요. 벽과 벽 사이에 기둥이 있죠. 그 벽에는 기둥들이 만들어졌어요. 이오니아 신 양식의 기둥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벽 사이에 초상화가 딱 맞춰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이 초상화는 그렇게 그려지는 그림이에요. 근데 저기 왼쪽에 제일 끝에 있는 그림하고 오른쪽 편에 제일 끝에 있는 그림은 그 크기가 맞지 않죠. 건물 내부의 테라스를 만듦으로써 추운 겨울에도 건물 내부에 장식을 해놓은 꽃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테라스예요. 그러니까 착시 효과를 사용을 한 거죠. 위에서 밖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안을 내다보는데 왠지 여기가 밖에 있는 만들어진 가구가 있죠. 파란색 청금석이라고 불리는 한국말로 청금석이라고 불리는 돌을 가지고 만든 거 찻잔 모양으로 꾸며놓은 수반이라고 불리는 물건이에요. 미네르바. 문장이 전시가 됩니다. 샹들리에의 가장 밑에 부분을 보시면요, 네모나게 해서 뭔가 방패 모양으로 생긴 뭔가가 촛불, 촛대 뒤에들마다 쭉 하나씩 놓여져 있어요. 찾으셨나요? 그게 바로 아까 그 행정 도구들 상에서 문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제가 손을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문장이 전시가 되어 있는 장소가 되겠는데요. 정러시아 시절 사용했던 문장들이 놓여져 있는 문장의 방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화려한 파티를 열었던 연회장으로 사용했던 방인데요. 이 방에서 바로 1737년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 이후에 복원을 하게 되면서 원래대로라면 어디 건너편에 퍼트리드의 빛처럼 하얀색 이탈리아산 기둥으로서 대리석으로서 기둥들이 꾸며졌었는데요. 화재 이후에 그 위에 금을 기둥으로서 더 화려하게 장식을 해놓은 그리고 이 중앙에는 수반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 보실 수가 있죠. 아, 그래. 대리석을 깎아서 찹장 모양 깎아서 통으로 깎은 거죠. 깎아서 만들어서 수반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 연습을 깎아서 그러다 보니까 가스가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도 사실 수 있는
초상화 있죠. 장군들이죠, 장군들. 장군들의 초상화인데 전체 332명의 장군들의 초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332명.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초상화들이 그림풍이 굉장히 비슷해요. 한 명이서 그렸다라는 거죠. 한 명. 영국의 초상화가였던 조지 도어라는 화가가요, 10년에 걸쳐서 이 332명의 장군들의 초상화를 그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방이 전시가 되는데, 이 방은 원래 없었던 통로예요. 이 궁전에서 원래 없었던 통로입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이 나고 나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이 장군들의 위대한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황제를 만나 보시기를 황제의 마련실, 그 부분들을, 끝부분들을 축소를 시켜서 이 통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로에 천정을 달아보면 다른 방법과 다르게 이 창을 만드는 자연 빛이 들어와서 이 방을 빛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방인데, 이곳을 꾸민 건축가는 카를로 로시라고 불리는 이탈리아 출신의 건축가입니다. 카를로 로시는 19세기 초에 러시아에서 활동을 하면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러시아에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위대한 업적들을 남겼었던 그런 건축가가 되겠습니다. 그가 꾸며놓은 방으로서 저기 정가운데 이만큼 앉아있는 상황의 주인이 바로 알렉산더 2세 황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왼쪽 편에 커다란 그림 속에 있는 저 하얀색, 하얀 복장을 입고 있는 저 남성이 오스트리아의 황제였던 프란츠 1세가 되겠습니다. 반대쪽으로 검은 제복을 입고 있는 저 남성이 프로이센의 황제였던 프레드리히 비렐름 3세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들을 통해서 이 나폴레옹 전쟁을 일컬어서 러시아에서는 조국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방의 정식 명칭은 1812년부터 1814년까지 조국 전쟁 기념 갤러리라고 불리는 방이 되겠습니다. 그 나폴레옹 전쟁에 참여했던 장군들의 초상화가 전시가 되어 있는 방인데, 그런데 여기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에 앉아 계신 분들은 또 여기 하나가 또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비어 있는 게 총 13개가 비어 있어요. 앞쪽 편에는 2개, 저쪽 뒤쪽 편에는 이쪽에는 7개, 이쪽에는 4개에서 총 13명이 비어있는데요. 비어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825년 12월 14일에 있었던 백사브리스트의 난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이 초상화가 떼어집니다. 액자의 이름은 그대로 남겨져 있지만 얼굴 부분이 있는 이 그림은 떼어지게 되었는데요. 1825년 12월 14일이 어떤 날이냐, 바로 황제 니콜라이 2세가 황제가 되어서 대관식을 치렀던 날이 되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초상화의 주인은 알렉산드르 1세가 1825년 12월 초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후계자가 정해져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황제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인물은요, 바로 밑에 동생이었던 콘스탄틴 파블로비치라고 불리는 대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이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을 할 때 폴란드 계열의 자신의 식민지였던 폴란드에 있는 일반 평민과 결혼하면서 폴란드에서 생활을 했어요. 러시아에 생활을 하지 않고 폴란드를 떠났습니다. 이곳에 생활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황제가 죽을 때 그 뒤를 이어서 황제의 서열, 즉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그 밑에 동생이었던 니콜라이. 미하일 포토조 포장입니다. 액구였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그런 액구였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컴플렉스를 감추기 위해서 항상 옆으로 비스듬하게 서서 왜 애구가 됐어요? 태어날 때는 장이에요. 혹은 대옥자관이라고 불리는 방이 되겠습니다. 이 방 역시 1837년 파시 공주의 이 방이 게오르기 홀이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모스크바 공국 시절 중요하게 여겼던 수호 성인이 바로 게오르기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요, 비잔티움이라고 불리는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면서
받아들여졌던 그들의 문장이었던 쌍두독들의 문장이 들어오기 전까지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여겨졌던 문장은 게오르기 성인입니다. 성게오르기. 그 성게오르기라고 불리는 인물은요, 로마 시대의 AD 300년경의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 장군이었던 그는 점령지마다 카톨릭을 전파했던 인물로서 나중에 사후에 정교의 성인이 되게 되는데요. 저기 위로 한번 올려다 보세요. 왕관이 있고 왕관 뒤에 하얀 대리석 벽면을 보면요, 말을 타고 가는 창을 들고 있는 남성이 양각이 되어 있습니다. 저 남성이 바로 성 게오르기가 되겠는데요. 저 성 게오르기는 모스크바의 수호신의 역할을 했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러시아 기반이 되었던 장소가 원래 모스크바였기 때문에 그 수호 성인이었던 게오르기 성인이 바로 가장 중요한, 궁전에서 가장 중요한 이 아련실에 저렇게 만들어져서 이 아련실의 이름이 게오르기 홀이라고 불리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게 되는데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저 왕관은요, 실제로 황제가 사용했던 왕관이 아니라 이 자리가 황제의 자리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왕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자리는 어디든지 간에 항상 계단에 의해서 높은 자리에서 밑을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졌는데요. 저 앞에 있는 옥자가 실제로 1732년도에 아까 우리 봤던 그 1800년에 만들어진 복사된 그 옥자의 오리지널 진품이 되겠습니다. 1732년 영국에서 안나 1세 여왕의 체형에 맞추어서 금과 은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옥자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옥자가 현재 이곳에 진열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위에, 그 뒤에 붉은 휘장에 수가 놓여져 있죠. 그게 현재 러시아의 국장이 되겠습니다. 쌍두독서리와 가슴 부분에 성 게오르기 성인이 수가 놓여져 있는 저 부분이 현재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국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정 러시아 시절에도 사용을 했었던 국장이 되겠습니다. 이 방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닥 부분을 내려다 보시면요, 바닥에 굉장히 화려한 문양들이 꾸며져 있는데요, 이게 다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라, 색을 칠한 게 아니라 이런 자연색을 띠고 있는 나무들을 가져다가 16가지가 되는 종류의 나무들을 가져다가 홈을 파서 끼워 맞춰 놓죠. 즉 상강기법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놓은 바닥이라는 건데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랑? 바로 천정이랑. 천정이랑 층이 되게 똑같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렇지 않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불꽃 모양으로 되어 있는 오리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 가운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운데 부분 끝부분도. 그런데 위로 올려다보면 어디가 두 계단의 쌍두독서, 저 가운데 부분은 네모난 칸에 말탄 남자의 게오르기 성인,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제하고는 똑같이 대칭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 부분들이 왜 제해졌냐? 바로 성 게오르기와 쌍두독서리는 러시아를 상징하는 성스러운 문장이기 때문에 발로는 밟아서는 안 되는 그 부분에 그 부분을. 알겠다. 황화로 만든 작품. 죽은 그리스도를 껴안고 있으면은 피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껴안고 있으면 마돈나. 아, 그렇게 했다는 거야? 피에타와 마돈나. 네, 피했다. 여기 스페인 글라스에서
금으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이렇게 공간을 활용을 해서 정원을 꾸며놨다는 거죠. 에카테리나 2세, 남편 죽인 여왕이었던 그 에카테리나 2세 때 꾸며진 정원입니다. 그 정원 중앙에 가운데 끝부분에는 이렇게 분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시는 곳이 파델리온 방이 오기 전까지는 나무 바닥이었는데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골로리가 있어요. 근데 이 바닥을 봤을 때는 벽국이 벽고 붉은색으로 되는 건 장미 희석이라고 보게 실제로 모자이크 화를 아까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같은 칸에 있는 이것을 에카테리나 2세가 이 궁전에다가 같이 카피를 하도록 명을 내려서 만들어진 제목이 펜타우로스의 1대기입니다. 펜타우로스는요, 많은 인간의 타우로스의 일대기 안임 발전이에요. 그 펜타우로스의 1대기에 관련해서 모자이크를 꾸몄는데 하나의 스토리당 들어가 있는 노래 개수가 2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그마한 분들까지 쪼개어져서 만들어진 모자이크 화가 실제로는 바티칸에서 이보다 2배 정도 되는 안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곳은 황제들의 같은 냄새가 공작새가 움직이도록 작동이 되도록 만들어진 시계이기 때문입니다. 공작새가 날개와 꼬리를 활짝 펴고 뱅글뱅글 돌게 되고요. 저 닭은 꼬끼요하고 울게 되고 부엉이는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다리를 까딱까딱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인형으로 꾸며져 있는 시계가 바로 이 제임스 폭스, 영국의 시계 장인이었던 제임스 폭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황금 공작새 시계가 되겠습니다. 이 작품의 시계는요, 바로 저 공작새가 앉은 나무 있죠, 황금나무. 저 황금나무 앞에 붉은색 버섯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저 붉은 버섯이 시계입니다. 버섯 위에는 잠자리가 한 마리 앉아있는데 그 잠자리가 나타내는 게 초침입니다. 초침. 숫자는 두 가지 종류의 숫자가 있어요. 아라비안 숫자와 로마 숫자. 로마 숫자는 7을 나타내고 아라비안 숫자는 5 단위로 적혀 있으면서 눈을 나타내는 매주 수요일마다 실질적으로